오후에 좀 도와주실 텐데요. 제 연구원 생활할 때 보스, 미국 칼텍 교수 보스님이 오후에 세미나를 하실 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졸리신 분은 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농담이고요.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많은 노력을 이 심포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주최 관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디스커션 한명의 박사님 디스커션을 통해가지고 저를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확한 양자역학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슈퍼벅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항생제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인데요. 제가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일단 이메일 아드레스에 있기 때문에 질문이 나중에라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직접 말씀하시거나 여기에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분은 저는 피직스하고 마티리얼 사이언스 인지니어링인데 이분은 마티리얼 사이언스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분이신데 제가 지금 리피드 쪽에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전공이 뭔가 하면 모레큐러 모델링, 즉 분자 설계라고 하는데요. 이 터미놀로지라고 용어는 80년대쯤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모레큐러 모델링이라는 것보다는 컴퓨테이셔널 바이오로지, 계산 생물학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처음에는 컴퓨터 에이디드 드러그 디자인, 컴퓨터 에이디드 모레큐러 모델링, 그 다음에 퀀티테이티브 스트럭처 액티비티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이 1980년대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PKPD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신 PKPD라든지 톡시시티 모델링은 제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제어시킨 내용인데요. 그쪽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안 하기 때문에 그쪽을 제가 하는 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전적인 접근 방법에 모레큐러 메카닉스, 분자 역학, 그리고 모레큐러 다이나믹스, 분자 동력학 이런 것들이 이용해가지고 MM이라는 것은 구조를 구하는 거고요. MD라는 것은 분자 구조가 하나만 있는 것이 보통 아니기 때문에 구조하고 구조 사이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그걸 보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클래시컬 어프로치는 파라미터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 펑션을 파라미터라이즈 시키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많이 쓰시는데요. 정확도 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퀀텀 메카닉스 양자역학적인 어프로치인데요. 여기서는 양자역학에서는 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주는데요. 파라미터를 하나도 안 쓰는 노년 길이컬 어프로치가 있고 또 생년 길이컬 어프로치는 파라미터들을 적당히 써가면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만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후반 이야기인데요. 그 신약 개발 이야기에서는 다음에 달 전혀 안 쓰는 곡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은 정확도는 아주 그 높은 정확도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양자 동력학이라는 방법도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방법도 여기에 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80년대 초에 시작했을 때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분야는 있기는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그 발전을 하기 전에 단계였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들도 어마어마한 양들이 있고요. 여기 소수의 그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면은 이런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리고 프로테인 시퀀스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이용해가지고 펑셔널리티라든지 새로운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피드를 통한 그 단백질을 디자인할 때 구조를 구할 때 이것은 엑스레이로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델링으로 구했던 그런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아이타스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레큘러 모델링을 하면은 이것이 그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리고 그 어느 정도까지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 실험하는 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좀 크레딧을 잘 못 받고 어느 정도까지 그 정확도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중에 그 제가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했던 것들이 그 회사나 그런 데서 계시기 때문에 세큐리티 컨선 때문에 그 많이 내용을 발표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여기서 두 가지 하나는 신농약이고 하나는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드락하고 그 리셉터라고 할까 그 관계는 키하고 락하고 관계라는 것이 그 100년 이상 전에 그 프로포즈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 드락을 어떤 식으로 그 찾아가는가. 그런데 이 경우도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이 리셉터의 구조가 알려지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알려져 있을 때 안 알려져 있을 때는 저희가 그 패스트사이트 디자인으로 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그 저희 메시지가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지나면 여러분 좀 주무셔도 됩니다. 10분 정도.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한국 화약, 한화에 있었을 때 그 신농약 팀의 그 94년도에 초에 그 조인을 했는데 93년도부터 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90년대에는 그 한국에서도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타바코 그러니까 담배 잎에 그 붙는 벌레들을 좀 죽이는 그런 식농약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그 제가 강력한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디자인이 패스트사이드 디자인이라면 모레큘러 모델링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고
아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3, 4개월 후에는 계산이 끝나가지고 실험하시는 분이 실험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빠른 것은 6개월 만에 그 새로운 그 신농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벌레라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있는데요. 에그, 라바, 뷰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그 큐티클 표이라고 하는 게요. 이것이 키틴하고 그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키틴을 인히비션을 하면 키틴이 만들어지는 것을 표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버리면은 안에서는 자라는데 바깥에 표기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그런 메커니즘도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벤조일우리아 데리버티브라는 것이 쓰면은 잘 그 키틴 신세시스를 인히비트 한다는 그런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키틴 신세시스라는 그 프로테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구조가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조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그리고 키틴이라는 것이 이 슈거에 곱하면 안 돼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농약으로 그 당시에 알려진 것이 리미린이라는 것이 FC50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벌레를 반 죽일 수 있는 그 컨센트레이션인데요. CME 134 크로프라즈론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한국 기업에서 그 당시 이 정도 타겟을 해가지고 신농약을 개발할 수 있으면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들우리라는 것이 여러분 건데요. 빨간 것은 고정을 해놓고 누린 색깔 쪽에 펑셔널리티를 바꾸면서 실험을 해가지고 액티비티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델링을 하면서 그 적합한 파라메타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 파라메타는 여기서는 여기에 NH의 파라미치에 있는 그룹에 엘렉트로네가티브 그 전기를 얼마나 당길 수 있는 그 힘하고 이 서페이스 에어리 면적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의 거리 그걸 잡아가지고 모델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액티비티 데이터에다가 다 그 계산을 했는데요. 이 숫자들은 전부 다 그 세나 임피리컬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역학적인 파라미터 소품 쓴 걸로 계산한 것이고 액티비티는 실험실입니다. 그걸 써가지고 그 여기에 관련되는 이쿠에이션을 유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그 좀 비싼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는데요. 저는 직접 그 양자역학적인 방법을 대해가지고 파라미터를 계산을 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이오로지컬 액티비티라는 것은 B1, B2, B3라는 그 변수의 그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오로지컬 액티비티는 뭐 로우 폼으로 좀 바꿨습니다만 그 함수로 거리라든지 표면적 그리고 그 엘렉트로네가티비티 그런 걸 해가지고 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수식이 되고요. 굉장히 잘 맞는 수식으로 운 좋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식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직접 양자역학적으로 EQ라든지 A라든지 그런 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숫자가
배치됐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에 있었을 테니까 하나의 약자로 HW1, HW2로 했는데요. 예측을 0.43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험을 했더니 0.48이 나왔고 두 번째라고 할까 한 HW1이라는 것은 더 약효가 좋아가지고 0.29로 나왔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조금 더 좋은 그 약효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타겟으로 한 대로 특히 HW1이라는 것은 이 두 번째 CMA 134 정도의 그 약효를 보이는 그런 결과를 짧은 동안에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내에 그 패턴트 애플리케이션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이후에도 있습니다만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여기 그 패턴트가 퍼블리케이션이 그 다음 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레큘러 모델링을 하면은 직접 그 물질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은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이 이해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 타이틀인 슈퍼바그에 대한 불공물질 개발 연구 내용인데요. 슈퍼바그라는 것 결국은 박테리아 중에서 멀티 드러그 레지스턴트 몇 가지 약을 안 듣는 박테리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테리아의 역사를 보시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졌던 것이 한 155에서 200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은 약 45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만들어진 것이 35억에서 45억입니다. 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20만 년이죠.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제네틱 인포메이션을 자주 바꾸면서 살아남은 거거든요. 제네틱 인포메이션을 바꾸면서 레지스턴스를, 약에 대한 레지스턴스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은 박테리아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웹사이트에서 제가 좋아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생제는 이 박테리아를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는가? 그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DNA에서 만들어진 합성을 막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프로테인 신세시스 그것을 막는 방법, 그리고 이 막이 있습니다.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이 멤브레인입니다. 박테리아 멤브레인이고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셀볼이라고 하는데요. 멤브레인이 인터랙션 해가지고 항생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셀볼을 인터랙션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 베타락탄 같은 경우는 셀볼 이쪽으로 있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나 이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스펠링이 어떻게 틀리는 프라제넘 RLUM입니다. 복수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프라제넘만이 있는 박테리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리스탈 바이러스라는 치약 같은 것을 뿌리면 박테리아의 조경을 하면 스테인이 이렇게 색깔이 안 변하는 것이 있는데요. 안 변하는 것이 결국 바이러스가 블루 색깔인데요. 여기서는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아스 색깔이 핑크로 변하는 것이 지금 이것은 하우스테이프고 색깔이 변하는 것은 이코라이
이 gram 네거티브 박테리아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 멤브레인의 그 주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람 포스티브 박테리아는 여기 멤브레인이 있으면 여기가 포스페이트가 있고 리피드 바이레이어가 있고 프로테인이 있고 그 위에 펩타이드 글라이간이라고 해가지고 슈가의 폴리머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꺼운 것이 그람 포스티브 박테리아고 이것이 얇은 것이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인데 대신에 네거티브 박테리아는 또 하나 멤브레인이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어가지고 그람 포스티브하고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거동을 하는가 다이나믹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 박테리아 멤브레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프로테인에서 이 슈가가 하얀 것이 슈가인데요. 이것이 나오고 여기서 슈가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밑에서 그 사이토플라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이건 위에서 보는 겁니다. 슈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동그랗게 생긴 것들은 소울트입니다. 소울트들이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보여드린 동영상은 이건 멤브레인을 뺐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모레이트 트랜스포더라고 해가지고 모레이트가 여기서 통과를 하면 여기 그 통로가 녹색으로 만든 그 색깔의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솔트가 있습니다만 솔트가 여기에 그 옥시젠 주변에 옥시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나가고 그것이 결국은 모레이트 트랜스퍼에 그 도움을 준다는 그런 건데요. 이런 구조들은 전부 다 그 바이오인포메틱스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구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 구조들이 안 알려진 구조들이 많이 있는데요. 멤브레인에 그 붙어있는 그 단백질 같은 경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비교적 아주 그 전문가들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서 보시면 여기 소울트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레이트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조금씩 그 모레이트 모델링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된 거고 여기 그 구조를 알게 되면 신약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그런 것들이 제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을 고전역학적으로 모레큘러 다이나믹스, 클래시컬 모레큘러 다이나믹스로 한 결론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도 좀 한 2, 3개월 걸렸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쓰면요, 지금은 한 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단백질이 오리고말라이제이션이 되는데요. 이쪽을 우리가 성분해로 리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쪽하고 다른 모놈하고 또 그 다이마를 만들거나 트라이마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멤브레인을 오리고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좀 발견했던 거고요. 이건 일단은 사이언스 쪽에 실험하시는 분하고 서비스를 했습니다. 저희 상담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는 쪽은 그람 포지티브입니다. 그람 네거티브는 더 이퀄라이 여러 가지 클레스디엘라 니모니아의 그 레지스탄트 한 것이 CRKP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도 동아제약 어디서 그 약이 신약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슈퍼마우증 그 신약 국내에서 나왔다는 것은 좀 아주 깊은 일이라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포지티브 쪽은요, 한국에서는 잘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한국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그 슈퍼벅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제 회사 하시는 분들은 이익관계라는 것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따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요. 저는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나왔던 하버드에 계신 수전 몰커하고 카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버타니 그라이카라는 건 슈가 체인인데요. 박테리아를 외부부터 지켜주고 암염 차이를 때문에 찌그러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펩타이드 글라이칸 슈가 체인을 박테리아의 아주 유니크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타겟으로 하는 항생제 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제가 비슷하게 타겟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안티바이오틱 레지스턴스라는 것이, 이것은 미국의 최근에 되던 CDC 센트럴 디지즈 컨트롤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약 미국에서만 얘기입니다.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항생제 저항에 인한 인펙션으로 병에 걸리고, 그 중에서 2만 3천 명이 적어도 죽는다는 그랬던데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여기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4, 5만 명쯤 되나요? 그 중에 제일 전형적인 것이 모아산, 레시스티린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아라는 것이 처음에는 61년도에 발견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지인 트랜스퍼를 통해가지고 마크마이신 레지스턴트 인터코카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졌고, 마크마이신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아스라는 것이 또 나왔고요. 다른 슈퍼바그들은 또 CDC라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CRK, CR이 카본페남에 대한 레지스턴트들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아셨을 텐데, 박주아씨라는 중견 타렌트가 슈퍼벅 암인가 걸리셨는데, 슈퍼벅의 콤플리케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그 슈퍼벅 박테리아 때문에 사망했다는 그런 건데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슈퍼박테리아는 강력한 항생제인 반코마신에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반코마신 레지스턴트 엔테라코카이라고 해가지고 BRE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코마신 구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7개의 아미노아시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상에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펑셔널 그룹이 여기 R1하고 여기 R2하고 여기 R3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키면서 나온 것이 반코마신, R1이 H면 하이드로젠이면 아브리콘, 그리고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마 제가 계시는 분들, 이쪽에 가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요.
제가 페니실린계 뭐 이것은 거의 다 안 듣고요. 그 다음에 마라사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세퍼로스포린, 뭐 카바페나 좀 있는데요. 이런 약에 그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또 글라이코펩타이드 안타바이오틱스 그런 그 초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코마이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반코마이신은 설치만 5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BRE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또 발생했는데 또 그 외에도 특히 최근에 뉴 드러그 앞으로를 받은 오리타반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월 1일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다른 회사들이 전부 다 이쪽을 FDA approv까지 다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타입 2로는 타입 브라닌 그룹이 있고 최근에 또 이것이 랄도반신이라는 것이 페이스 3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마이크론 뭐 파이저, 누라타 이런 회사들이 또 계속해서 이용하면서 FDA approv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같은 것이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그 여기 사이토플라즘에서 슈가 다이마가 만들어지면서 이 멤브레인 위로 프리프로가 되면서 이 메커니즘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슈가의 그 포리마를 만들고 또 슈가에서 펜타펩타이드라는 그것이 5개의 그 아미노아시드가 있는데 이것들이 나오면서 여기 이 사이에도 본딩을 만들면서 아주 메쉬가 크로스링크를 하면서 아주 이 펩타이드 글라이간 아주 두껍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람포트 박테리아의 특징인데요. 여기서 그 크로스링킹 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하는 것이 베타락타민이라든지 글라이코펩타이드의 그 모드 오브 액션이 되겠습니다. 펜타펩타이드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케미스트리에 속한 들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걸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말코마이신이 있으면 박테리아의 제일 끝에 펜타펩타이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일 끝에가 라이신 디아라닌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바인딩을 해가지고 더 이상 크로스링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것이 바인딩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약효가 좋다는 겁니다. 그럼 직접 이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 정확하게 그러면 새로운 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좀 서두르겠습니다. 그 마사라는 것이 디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 지인들도 변형이 돼가지고 그 신호를 딴 걸로 보내면서 디락테이트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BR이고 BRS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지인이 또 있어가지고 이 중간쯤에 그 레지스턴스를 보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만 이 바인딩 에너지를 직접 양자 값의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네틱 인포메이션인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바인딩 에너지를 이건 아주 테크니컬 그걸로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잭스하고 저널 피지컬 케미스트리의 그 제가 미국 사람들이 대단을 냈습니다.
그래서 프리 에너지, 그러니까 마이닝 에너지죠. 마이닝 에너지를 물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해봤더니 방금하신 아밀콘이라는 것은 이쪽이 실험치입니다. 실험치도 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만 방금하신 조금 절대치는 좀 높게 나왔는데 상대적인 에너지는 비싸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2005년도쯤에 했는데요. 요즘에는 새로운 또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써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신물질, 후보물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었더니 그 2011년도에 슈퍼벅을 더욱 강력한 슈퍼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폼의 그 글라이코펩타이드 안티바이오틱스 나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런 그 박테리아를, 슈퍼박테리아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제약스에 나왔던 건데요. 구조가 여기에 있는 것이 옥시젠이었던 것을 NH 아니면 NH2 플러스로 바꾸면 약효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효를 계산해 봤더니 계산이 아니고 실험치를 해봤더니 이 CO라는 데가 CNH로 바뀐 것이 마이닝 에너지가 6.6, 모아사이트에서는 너울 6.6, BRS에도 6.6으로 나왔고 이것은 기존의 그 방코마시보다는 이건 비슷하게 나오고요. 이것보다 훨씬 약효가 있는 특히 그 슈퍼박 중에 요것에 대해서는 약효가 있다는 걸 나왔습니다만 제가 했던 것은 또 다른 글라이코펩타이드 안티바이오틱스의 그 마이닝 에너지를 더 정확한 방법으로 계산을 했던 결과 모아서 약효가 좀 괜찮게 나왔고 여기보다 더 강한 것으로 마이닝 에너지가 큰 걸로 나왔고요. 특히 이쪽 슈퍼박테리아는 훨씬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MIC 여러분 잘 아시는 MIC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 미니멈 인피니터의 컨센트레이션인데요. 방코마신 1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0.2 그리고 방코마신 640이고 물론 자기를 잡으실 정도는 거죠. 대해서 0.003 이것은 최근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모디파이드 방코마신 아밀콘보다는 보다 좋은 겁니다. 그것만 아니고 오리지널신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2, 3개월 전에 뉴드라그 어프로벌을 받았던 오리지널신보다 훨씬 약효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정확한 양계역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틀릴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 99.9%의 그 정확도 이 숫자 자체는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이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이 숫자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을 만들어주는 분이 좀 필요해요. 또 스폰서 분실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리를 좀 빌려가지고 이것을 좀 선전하려고 해서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결과이고요. 그런 이벤트를 좀 하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와서요.
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초반부를 놓쳐서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렸긴 한데요. 새로운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새로운 컴파운드를 이제 계산해내서 신약 보호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제안이신 것 같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유니크한 이제 어프로치가 돼서 굉장히 이제 반가운데요. 저는 이제 화학을 잘 몰라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활용해야 될지 현장에서 좀 잘 모르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컴파운드 제안을 하시는 것이지만 저걸 실제로 화학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하고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이 되려면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컴파운드 있더라도 독성도 있고 PK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어차피 시작에 불과한 시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 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 한계가 있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 어프로치를 지금 이제 뱅코메이션에만 쓰셨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거를 디자인하는 거가 그런 니드가 있는 다른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예를 들어 뱅코메이션 계열 말고 항생제 계열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바인딩 어피니티가 충분치 않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계열의 약이 있는데 양자역학을 활용해서 정확한 계산을 해낼 수 있다면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야가? 네, 이론상으로는 뭐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근데 구조가 일단 알려져 있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타겟 프로틴의 구조가 있어야만.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구조를 몰라도 예측을 하는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계산 시간이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네, 제가 신동의학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질문 혹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말고 선생님이 어프로치를 이제 항생제에만 그치지 말고 기존에 나와 있는 타겟, 기존에 그 타겟을 겨냥해서 나온 약, 시중에서 팔리는 약 중에서 거꾸로 선생님이 계산을 하셨을 때 바인딩 어피니티가 그 선생님이 제안하는 그 바인딩 어피니티랑 시중에서 나와 있는 약효랑 이 코렐레이션이 있는 그런 걸 팩트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건 물론 그 계산을 하기 전에 그때부터 먼저 계산을 네. 해가지고 네.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을 해서 한 거고. 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제일 맞는다는 것을 여기서 찾아내면 되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실험치도 또 적응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뭐 PK나 그리고 농도 PK 차이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해도 제가 그걸 맞는다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근데 리드 컴파운드까지는 아직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분하고 정신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가 또 아주 중요한 그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리드 컴파운드만 그곳에 도달하는데도 몇 년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하고 레이버 코스트. 그래서 선생님이 이 컴파운드 개발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이것은요, 원래 마크마이신 자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빼놓으면은 1년쯤 걸렸습니다. 그렇습니까? 1년은 안 걸렸어요. 한 6, 7개월 걸렸습니다. 혹시 컴퓨터를 좋은 걸 사면 더 짜면 물론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structure based drug design 하는 사람들은 요즘 엑스레이 가지고 많이 하지만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마드링을 통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 제가 벌텍스에 있었을 때 메이저로 하던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런 컴파운드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500개 정도 만들고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330개 정도 만들면은 캔디데이트가 나온다. 그런 테오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벌텍스가 제가 있을 때가 2002년까지 있었거든요. 97년부터 그 이후에 계속 카이네이즈를 계속 그렇게 했어요. 결국 지금 작년부터 벌텍스는 더 이상 카이네이즈를 안 합니다. 다 버리고 샌디에고에 있는 회사 옛날
옛날에 샌디에고에 있는 회사를 샀어요. 오로라 바이오사이언스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개발된 게 시스틱 파이버시스 드럭 플라이더 개발이 됐는데 앞으로는 볼텍스는 올판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바티스한테 상당히 그 당시 저희가 있을 때 600 밀리언 콜라보레이션 돈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도 정하지 않고 그냥 카이네이즈, 멀티 카이네이즈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나온 양은 아주 없습니다. 볼텍스에서. 그러니까 거기 볼텍스에서 나온 양은 HCD 드롭 하나 나왔다가 지금 블랙박스 원이 있고요. 지금 제일 잘하는 거는 시스틱 파이버시스 드롭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언 채널 쪽에 인터레스트가 많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이언 채널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모델링을 보고하고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많거든요. 혹시 그런 쪽으로 혹시 스태프를 좀 해보시고 오늘 보니까 반가운 거는 이 멤브레인을 내서 저기를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프로테인 수치만 가지고 기법을 쓰신 것 같아요. 제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네. 일단 다 넣습니다. 멤브레인 다 집어넣고 용액도 집어넣고 솔트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보기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계산을 했지만 뺀 겁니다. 그냥. 통상 이 프레스 멤브레인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구조 균형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메일 아드레스 적었던 밑에 야스로바 링리 교수가 바이오인포마틱스 써가지고 구조를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 예측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써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가 원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조를 예측을 하면서 이런 프로포즈를 하고 지금 오스트라리아에 있는 실험하는 팀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실험 형상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어떤 표현에서 아까 좀 설명드렸는데 성브렐러 리전이라고 있는데 멤브레인에서 성브렐러 리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 거리가 12앙스러운데 계산을 해보면 12인가 7인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는 실험 결과를 모르고 먼저 이런 계산을 하고 난 뒤에 실험을 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바이오인포마틱스를 이용해가지고 구조를